안녕하세요. 닥터스텔라의 신영진 원장입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의 스타일에 머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하지만 남자다움, 힘의 상징으로 유명한 사나이들조차 이것만은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희망이 있다면 정말 탈모 탈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탈모가 있는 분들이 찾은 원장님께 고민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일까요? 탈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슴이 더 봉긋해진 느낌이다, 가슴이 나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유증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탈모약 복용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탈모약이 여유증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네요. 탈모약으로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예, 탈모약의 기본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그 다음에 미녹시딜처럼 이제 바르는 탈모제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기본은 이제 5알파 환원 억제제, 즉 프로페시아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약 이름으로 유명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하는 듀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탈모제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이뇨제를 추가하여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뇨제인 경우에는 이제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탈모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고, 그래서 이 약을 빼고는 이제 탈모약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와, 갑자기 전문적인 약 이름이 나오니까 어렵네요. 근데 프로페시아는 유명한 약이라고 저도 들어봤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먹고 있는 약이라고 주치의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어려우니까 저는 줄여서 5알파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5알파라는 약은 어떤 약인가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원래 이제 전립선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약이었는데요. 개발하다 보니까 사용 시에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어서 FDA에서 탈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여 탈모에 효과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알파 환원효소라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강력한 성호르몬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낭이라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것이 이 DHT로 변환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거죠. 그럼 5알파라는 약은 탈모에 참 좋은 약인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그리고 오늘 주제인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성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주어서 여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DHT로의 변환을 막아주니까 오히려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정체가 되는 거죠. 변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많아진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티제이션, 즉 방향화를 통해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탈모약을 복용 시에 여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은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1에서 2.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 보면 1% 정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유증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탈모약 복용 비율을 보면 그게 무시 못할 정도의 수치라는 거죠. 한 예로 연구가 하나 있는데 2017년에 영국에서 무려 이제 9만여 명의 여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분석을 했는데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무려 여유증 발생 위험도가 3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모약으로 생긴 여유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탈모약으로 생긴 여유증은 일단 유선의 증식이 메인이기 때문에 비만 체형에서 생긴 여유증에 비해서 유륜 부위의 돌출이 좀 도드라진다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른 체형일 때, 그 다음에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유선이 증식하게 되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원래 여유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조금 더 가슴이 나아 보인다 그러면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탈모약을 복용하다가 여유증 소견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탈모약 복용을 시작했을 때 일시적으로 유선의 종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찰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유지된다든지 하면은 유선의 증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때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유선이 커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증식이 발견되면은 약을 중단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유증 수술을 받은 후에 탈모약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발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여유증 수술이 제대로 되게 되면은 유선이 이제 충분히 제거가 됐으니까 재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유륜 부위가 함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선을 미세하게 남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술 후에 탈모약을 복용하되 몇 개월에 한 번씩 유륜 주변이 이제 뭐 튀어나오는 게 있는지 돌출이 생기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탈모약은 계속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탈모약 이외에도 여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은 어떤 게 있나요? 주로 이제 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약들, 그 다음에 시메티닌이라고 해서 제산제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혈압약 중에도 이제 일부에서는 여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약은 수능 공부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쉽게 알려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